강의들 해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차장님? 네, 뭐 제가 기존에 해주신 내용들 좀 오늘 짧게 얘기를 드려보면 네. 이제 맨 첫 번째 강의 때는 이제 해외 선물 원래 이광무 멘토님이 시즌 1 때도 이제 초보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진입하는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이 있으셨고 또 천천히 잘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배워서 좀 해외 선물 입문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첫 강의 때는 이제 해외 선물 알고 보면 뭐 주식보다 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해가는 과정 이런 높은 변동성이 있고 또 거기서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주셨고요. 네. 그다음 이어서는 이제 6월 20일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추세 매매 기법 이제 아무래도 추세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상세한 내용을 한 번 더 얘기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세 구간이 나올 때는 구간이 나올 때만 매매를 해야 되고 비추세 구간 아까처럼 뭐 박스권 얘기 주신 구간에서는 주식은 박스권 매매에서는 좀 안정적인 시가 가격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해외 선물은 이제 비추세에서 매매를 좀 피하자 이런 부분 한 번 더 짚어주시면서 이제 수익 관리까지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수익 자체를 보지 않으면서 조금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시장의 흐름을 집중하고 손실을 볼 때는 손실 금액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제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조금 방향성이 다르죠. 수익은 극대화하는 쪽을 위해서 단순히 수익 나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시장에 더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거꾸로 이제 손실을 볼 때는 손실 금액을 보면서 어느 정도에서 손절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 이제 집중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27일부터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진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27일에 이제 짧은 추세를 보고 이제 매수와 매도를 너무 번갈아 하는 거는 매매에 독이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실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서 네. 진입을 할 때는 어떤 특정 추세 방향, 한 방향 매매가 좀 더 매매에 적합하다. 그래서 아까 수우님 제가 그 매매한 거가 이런 부분에 잘 또 맞았더라고요. 멘토분은 다르시지만 수우님처럼 추세가 나오면 그 추세를 따라가고 추세가 다음 추세를 이어지는 추세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방향성 매매에 대해서 좀 중요성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7월에 들어서 이제 그 다음 강의는 손절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투자자분들의 규모에 따라 손절 규모를 잡는데 이제 마인드셋님처럼 조금 좀 적은 규모로 시작하실 때는 대략 한 30만 원 손실 부근에서 정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고 이동평균에서 어떻게 지지와 저항이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 차트에서 한번 봐주시는 그 뭐 30분 차트, 60분 차트에서 이렇게 차트의 점을 통해서 이동평균 242평에서 맞아요.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이런 부분 쭉 이어서 보면 매매를 할 때 어떻게 추세적으로 접근하는지 이런 부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강의도 이어서 그런 부분 좀 더 이렇게 상세한 부분 좀 더 듣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총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초보자를 위한 기초부터 해외 선물의 진짜 기술까지 전수를 해주셨거든요. 방금 좀 리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더 궁금하다 하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TV 또는 해외 선물 데스매치 클릭하시고 이광무 멘토의 이런 강의들 저희 모아둔 창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좀 다시 보기 하시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요. 이광무 멘토가 어떤 기술을 또 전수해 주실지 한번 찾아가 보죠. 이광무 멘토의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해외 선물 데스매치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해외 선물을 알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또 멘토분들이 교육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죠. 이번 이 해외 선물 데스매치 기간 동안에 해외 선물을 알아가는 과정들 꼭 이 기초부터 또 탄탄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큰 거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소액 투자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저에 있는 이 멘티 마인드셋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약수를 많이 늘리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 안에서 제한된 계약수로 해서 매매 대응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좀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 해외 선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대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와
또 매도 손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또 어떻게 보면 매수에 관련된 얘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지금 트럼프의 무역 전략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이 지금은 답이다라고 말씀도 드리기로 했었는데 스마트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해외 선물에도 마찬가지로 몇몇 상품들은 지금 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들은 사실 해외 선물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와 같은 이야기들 건네드릴 것이고요. 해외 선물이라는 것이 사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향 악재가 또 호재가 반복이 있을 때 더욱더 좀 변화가 큰 그런 매매를 가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해외 선물 쪽에서 해지 매매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해외 선물에 대한 특징을 알아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그런 시간을 가져와 봤고요. 전해드리고 싶은 슬로건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진짜 기술, 여러분들 해외 선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라고 하죠. 해외 선물이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드리면서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나서 추세선을 많이 그리는 것도 도움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그릴 때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황이 지금 일희일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좋은 뉴스에 또 나쁜 뉴스에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파생 매매만 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미난 시장이죠. 오늘은 매수만 보고 또 내일은 매도만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초보적인 부분들 뭐 소액으로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단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을 읽어가는 눈은 계속 넓혀 가셔야 되겠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외 선물이라는 건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상승은 차분하게 진행이 되는데 하락은 가차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요 상품별로 이 내용들을 보셨을 때 대체로 기본적인 통화들, 기본적인 원자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적인 주식을 투자했을 때 기초적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에 대한 등락이 상당히 시장 경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박스권도 그런 의미를 드린 거죠. 이 가격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못하는 아주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긴장된 구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추세를 만들게 되었을 때 성격.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가, 크루드 오일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이라는 거는 기름값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데 기름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 기준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크루드 오일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 시장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다녔을 때 이 기름값이 오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원하지는 않죠. 실물 경제에서는. 왜냐하면 기름값이 오르는 거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가격의 동향이 물가라는 것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은 또 주식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 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선을 지켜나가다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가차없이 가격 하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상승은 차분하게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선에 대한 기준선을 반드시 정직하게 지켜가는가 이것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락에 대한 포인트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은요 어떻게 보면은 차분하게 기간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가격을 내가 지금 물가를 지금 올려도 되는가에 대한 두드림 현상이 나타난다면요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저없이 내려꽂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가차없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추이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아닌 해외 선물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승해서 먹는 수익보다 하락해서 먹는 수익이 더 클 수가 있다. 우리가 뭐 상승에도 그렇고 하락에도 그렇고 오버슈팅 혹은 변동성이 갑자기 급격하게 커지는 이런 레버리지가 커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상승에 대한 레버리지 커지는 구간보다는 하락에서 레버리지가 커지게 되는 구간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기준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다라면은 하락에 대한 포인트만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길목에서 하락하는 포인트가 어디일까? 그런 포인트만 기다린다라면은 어찌 보면은 숙류를 떠나서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선물이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어떤 이야기들을 건네드렸는지 차트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뭐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름값이 오르는 거죠. 우리가 이 크루드 오일 상품이 오른다는 거는 주요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소비자에게 기름값이 오르는 효과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크루드 오일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데에서는 기름 가격을 올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차분한 시장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데, 떨어질 때는 가차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보시는 화면에서 제가 초록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보여드린 것인데요. 이 차트는 5분봉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6월 달에 일간으로 제가 5분봉을 나뉘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단위 마디마다 하루 일간 폭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해외 선물, 특히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등락폭이 대체로 150대 정도의 등락폭을 좀 가해진다고 생각되는데, 적은 포인트는 아니죠. 그런 포인트를 본다고 했을 때 5분봉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이가 급격하게 나온다. 이런 거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상승을 두드리는 모습들보다 하락이 보였을 때 가차없이 고개를 크게 떨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포인트를 계속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 빨간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하는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락하는 포인트에 대한 크기만큼 상승하는 포인트를 보셨을 때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상승하는 네모 박스가 더 길게 잡혀집니다. 하루 일간 동안의 상승 추세를 그리기도 하고요. 뭐 적어도 하루 반나절 이상 어떻게 보면은 6시간, 7시간 정도를 상승 추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 추세가 점진적으로 차분하게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었죠. 상승 추세에서 추세선에 대한 매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상승 추세에서는 차분하게 올라가는 만큼 정직하게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 추세를 그려가는 것들을 맞춰가면서 발을 따라가는 것도 매매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리면요. 이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크루드 오일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에서도 좀 대응해서 또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본다면요. 해외 선물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상승은 차분하게 진행되는데 하락은 가차없이 진행될 때가 있다. 상승은 그래서 정직하게 추세선을 그리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락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진행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못 잡았을 때 하락하는 길목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외 선물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시면 초보자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건무 멘토의 미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말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상승은 차분하게, 하락은 가차없이.